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오늘은 한층 더 시끄럽네요. 여기서 좀 시승 영상을 꽤 많이 찍고 있는데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 찍은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날씨가 방금 전까지 비가 왔던 날씨예요. 그래서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마이크 속으로 아마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차는 BMW의 iX xDrive 50 차량입니다. BMW에서는 이게 기술적인 플래그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회사 전체 기술력, 역량을 모두 이 차량에 집중해서 이렇게 만든 굉장히 혁신적인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모습이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요. 헤드램프도 막 얇긴 한데 굵직하고요. 이 세로형 키드니 그릴을 형상화한 요 가니쉬 있잖아요. 이 부분도 딱 보면은 약간 좀 햄토리 닮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 헤드램프에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두 칸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게 마치 만화에서 보면 햄토리의 그 눈빛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햄토리 닮은 느낌? 그런 전면부입니다. 근데 또 장점은 있죠.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들고요, 강렬합니다. 굉장히 느낌이 강렬하다 보니까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자, 이 앞에 이 그릴 이쪽 보면은 입체적인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셀프 실링인가? 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흠집 같은 게 나면 자동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값비싼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키드니 그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에어홀이 있잖아요. 저기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홀 쪽으로 들어간 바람은 저 바깥으로 전륜 쪽으로 휘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BMW 엠블럼 있잖아요. 저걸 누르면은 저게 워셔액 넣는 구멍이 나옵니다. 이게 후드를 못 열게 해놨어요. 일반인들은 후드는 엔지니어들만 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후드에 이렇게 볼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라인을 집어넣은 거, 이런 거 보기 좋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워셔액을 넣으면 됩니다. 굉장히 강렬했던 전면부와는 다르게 측면부 디자인은 도심형 SUV의 그런 실루엣을 적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닛이 BMW 차량치고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BMW 내연기관 엔진 탑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차량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보닛 라인이, 후드 라인이 꽤 길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엔진이 들어간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길진 않고 상대적으로 오버행도 길지 않습니다. 이 휠 베이스는 상당히 넓고요. 전장이 495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장보다 더 길어 보여요. 실제 수치보다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에로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iX 레터링이 새겨진 이 가니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루프가 약간 떠 보이는 그런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프레임리스 윈도우가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필러 쪽에 파팅 라인이 보이지 않죠. 도어 캐치는 음각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저게 플래그 타입으로 봐야 될까요? 뒤에로 하단에 보면은 깃대가 딱 설치가 돼 있어요. 어쨌든 윈도우에 달린 건 아니라서 쪽창이 보시다시피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드 바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피라치 클래딩은 없어요. 근데 이 도어 하단에 유광 블랙의 패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묵직한 느낌도 들고요, 세련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 정도 닫아 놓으면 안 닫히고요, 살짝 밀어 놓으면 이게 당겨지면서 딱 닫혀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좋습니다. 강렬했던 앞모습, 그리고 도시적인 측면 실루엣, 그리고 후면부도 도시적인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렬하진 않고요, 슬림한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엠블럼, 그리고 약간 입체적인 테일게이트, 하단에는 조금 과감한 스타일의 이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멋져요. 후면 디자인은 좀 보기 좋게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관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트렁크를 좀 봤어요. 트렁크는 기본 용량이 500리터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 등급에 비하면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공간이 되게 네모반듯하게 잘 잘려져 있어서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서 공간을 이쪽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그렇게 실용적으로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 밑에도 이렇게 공간이 좀 있는데 요거는 타이어 수리킷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에는 21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피렐리의 피제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고요. 일단은 차 문을 열면은 이 시트, 이 독특한 시트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와, 들어오니까 정숙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 차폐감이 상당히 좋아서 밖에서 우는 매미 소리가 이제는 안 들리네요. 와, 시끄러웠는데 말이에요. 자, 여기 USB 포트 2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2열 승객들을 위한 공조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에어벤트가 있고요. 이쪽에도 에어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양옆에서 바람을 뿜어내 주네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어두워가지고, 날씨가 좀 어두워서 실내가 좀 어둡게 찍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네, 여기에 보면은 공조 컨트롤러 있고요. 이 밑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거 좋고요. 네, 여기도 품는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무슨 소파 같아요. 소파 같아서 앉았을 때 착자감 무지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시트가 리클라이닝 기능은 안 돼 있어요. 폴딩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이거를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옆으로 기댔을 때 되게 편안하다. 여기 쿠션이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네요. 좋습니다. 2열도 플래그십 SUV답게 아주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약간 좀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요게 좌판이 보통의 BMW 차량들에 비해서는 약간 짧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남아요. 이제 보통 BMW 차들 타면은 이 좌판이 여기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는데 이만큼이 좀 남아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워낙에 푹신하고 좋은 그런 착좌감을 전달해 주다 보니까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릴 때는 도어 캐치를 딱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앞좌석에 탔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육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육각형의 스티어링 휠 독특하죠. 파지하는 느낌 괜찮고요. 이렇게 잡고 다니기도 편하고, 요 밑에 잡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편하고, 저는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돌릴 때 원형 스티어링 휠만 잡다 보면은 어색한 느낌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버튼이나 다이얼, 그리고 이쪽에는 에이다스, 버튼이 별로 없어요. 깔끔하고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적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웬만한 기능들은 요게 다 또 신기하게 다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조작 레버인데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또 메모리 시트 2개까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여기에 그리고 열었다 닫다 하는 거, 도어 잠금 장치 여기 있고요. 여기 바워센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 여기 달려 있고, 자, 그리고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타입이고, 이 아래에도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터널이 있어서 뒷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터널에다가 어떤 물건 같은 걸 놓으면은 가방 같은 거 놔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이쪽에 클러스터, 그리고 이쪽에 AV 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더 와이드하게 더 큰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떠 있어요. 대시보드에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지지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쪽에 2개의 지지대가 설치가 돼 있고 이만큼이 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독특한 느낌, 유니크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렇게 떠 있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거나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엄청 단단합니다. 엄청 단단해. 완전히 돌덩이 같아요. 야, 제가 이 딱 붙어있는 그런 AV 모니터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흔들어 봤는데 솔직히 약간 아그작 소리 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완전히 그냥 돌덩이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케이블로 쫙 잡아당겨 가지고 그렇게 텐션을 엄청나게 줘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정력이 강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에는 여기에 비상등 버튼, 그리고 여기에 성해 제거 그 버튼 2개 말고는 버튼이 없어요. 버튼리스.
물리식 버튼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대신에 이쪽에서 이 화면에서 이제 모든 기능들을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앱이 엄청 많아요. 뭔가 이렇게 아이콘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뭐 시트 같은 거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운전석, 허리 받침대 조절할 수 있고요. 조명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게 기아 노브예요. 땡기면 D, 한 번 더 땡기면 B 모드,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는 N 모드, 위로 올리면 R, 그리고 여기 엔진 스타트, 전원 버튼이죠. 여기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여기에 그 멀티 컨트롤러, 조그 다이얼이죠. 네, 이렇게 조이스틱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돌려가지고 다이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뭐라더라? 뭐 샤이 뭐라 그러던데? 이런 걸 다 숨겨놨어요. 이게 무슨 이거 다 버튼들이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뜹니다. 전화를 누르면 이게 전화 이렇게 뜨고요. 여기 마이 모드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화면도 떠요. 그리고 이게 뭐 햅틱 반응이 전자가 아니거든요. 이 전체가 하나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누르면 이 전체가 이게 눌려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가 눌리거든요. 눌리면서 뭔가를 누르는 느낌을 확실하게 줍니다. 그런 부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디오 볼륨 조절 다이얼입니다. 전부 다 크리스탈로 돼서 굉장히 비싼 차답게 그런 멋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네, 이렇게 조절, 손동작으로 볼륨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런 모션 인식 기능인가? 그런 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가 뚫려 있어서 이쪽에 케이블로 이 아래에 USB 포트나 시가잭에다 꽂아가지고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다가도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루프가 글래스 루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여기에 이 버튼을 띡 누르면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뿌옇게 돼가지고 햇빛도 가려줄 수 있고 위가 안 보이죠. 근데 요거를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확 밝아지면서 밖이 보여요. 네, 이런 부분은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서 너무 좋고 고급차답다는 생각도 들고, 이 기능 전 진짜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흐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초점이 안 잡히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이거 비싼 카메라가 이렇게 초점을 지 마음대로 잡으면 어떡하나. 초점을 제가 뭐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알아서 컨트롤하는 거라 날씨가 어두우니까 막 지멋대로 초점을 못 잡고 하네요. 어쨌든 좀 제네시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여백개미는 제네시스가 아니라 IX50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백개미 이렇게 저 안쪽으로 이렇게 레버라운드 디자인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여기가 뭐 통통 귀엽고 또 버튼도 없고, 그러니까 여백개미를 이 차가 오히려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트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시트가 헤드레스트가 이 등받이랑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 놓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 탁 놓으면은 되게 편안하게 그 머리를 받쳐주더라고요. 그런 느낌 좋고, 그리고 이 착자감도 2열과 마찬가지로 마치 소파에 탄 듯한 그런 편안함을 전해주고요. 볼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몸을 적극적으로 잡아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거 볼까요? 이 보면은 모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평상시에 이제 퍼스널로 하고 다니잖아요. 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균형 잡힌 것 같고, 이피션트를 놓고 다니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필요 없는 것 같고, 스포츠라면 이거 좀 이렇게 그래픽이 바뀌죠. 이 소리 웅장하죠. 참 웅장합니다. 한스 짐머가 소리를 조율을 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주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외관 그리고 실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주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주행 성능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럼 BMW iX X라이브 50 차량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전후륜에 모두 모터가 장착된 듀얼 모터 풀타임 AWD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출력이 합산해서 524마력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토크는 78kg 포스미터고요. 어마어마하죠. 이 차가 전비는 kWh당 3.7km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64km의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 최대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64km.
450km를 넘었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됐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보니까 전비 신경 써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이상 500km 이상도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그 완충시 주행거리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가 대략 115kWh 그 정도 굉장히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차 중량이 2.5톤이 넘습니다. 꽤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터 파워가 있다 보니까 중량이 크게 뭐 차를 답답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높여줘요. 제로백이 4.6초, 어마어마하죠. 4.6초의 제로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좀 이렇게 성능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성능 수치는 수치에 불과하죠. BMW는 특히 그래요. 적은 마력으로도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는 게 BMW인데, 이 정도의 그 엄청난 슈퍼카급의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또 주행 질감을 잘 조율해 놨겠습니까.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부드러우면서 앞으로 잘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인 게 이 서스펜션 조율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승차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조율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도로에 접지하고 있는 그 접지력 있잖아요. 접지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SUV인데도 롤링 피칭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제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신기해요. 물렁물렁하지 않아도 승차감이 좋을 수는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이 시트도 되게 고급스러운 시트가 장착이 돼 있어서 앉았을 때 뭐 허리 이런 부분이 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도 적당한 장력으로 조절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달릴 때 보면은 이제 점점점 스티어링 휠은 조금 더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가도 크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역시 이런 주행 기본기 같은 거는 BMW가 상당히 잘 해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BMW를 항상 탈 때마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주행 질감을 정말 조율을 잘 해놓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BMW를 정말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제동력도 훌륭해요. 뭐 굉장히 무거운 공차 중량을 지니고 있지만 그다지 밀리지 않고 적절하게 이 엄청난 파워를 잘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주행 질감을 잘 조율하는 BMW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브레이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 파워 이상으로 브레이크를 좀 더 강하게 세팅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나 이런 모터에서 나오는 파워를 확실하게 제어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처음에 탔을 때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륜 쪽에 보니까 코일 스프링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일 스프링? 그럼 후륜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나? 알아봤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이 차는 안 들어간 거죠. 에어 서스가 안 들어갔는데도 이 승차감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거. 약간 길 상태가 지금은 썩 좋지는 않은데 여기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굉장히 잘 걸러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게 이제 한스 짐머가 음을 조율을 잘 해놨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포츠로 놓으면 이런 소리, 이런 전기차 소리 있잖아요. 우주선 소리처럼 나는 거. 이 소리로도 얼마든지 박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차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량에서 스포츠 모드나 이런 걸 놓고 세를 밟았을 때 뭐 고고한 엔진음 나오고 또 배기음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엔진음이랑 배기음이 당연히 없죠. 그렇다고 그거와 비슷한 가상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전자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당신에게 스포티한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기했고 좀 독특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숙성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 그 밀폐감 뭐 이런 느낌, 되게 정숙성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깥이랑 되게 차단을 잘 시켜 놨습니다. 거기다가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오디오가 30개? 스피커가 30개가 탑재가 돼 있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조금 소리를 키워놓은 다음에 음악을 딱 듣잖아요. 그럼 밖에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이 안에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음악을 약간 좀 크게 틀어놓고 달리다 보면은 좀 비현실적인 느낌도 들어요. 바깥에는 이렇게 풍경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보이는데 이 안은 진짜 음악으로 가득 찬, 이 소리로 가득 찬. 거기다가 또 이 시트에도 스피커가 박혀 있어서 몸을 막 울려줘요. 꽝꽝 뭐 베이스 같은 거 칠 때 보면은 막 울립니다. 몸이 울리니까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온몸으로 소리를 듣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되게 감성적인 그런 훌륭한 환경을 제공한다. 음악을 듣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됩니다. 에이다스, BMW 에이다스 신뢰감 괜찮죠. 잘 잡아주고 뭐 앞차간의 그 간격이라든가 그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잘 됩니다. 잘 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핸들을 놓고 있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이 정전식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만 붙잡고 있어도 핸들을 잡고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실용성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아까 실내 말씀드릴 때 입구 넘어간 게 있는데 이 안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마감을 잘 해놨다 그래야 되나? 허접하지 않고 되게 고급스럽게 전부 다 잘 마감을 해놨다. 그러니까 BMW가 괜히 이 기술력의 플래그십이라는 명칭을 붙인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탔던 전기차 중에, 그리고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완벽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물론 또 단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타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은 이 회전 반경이 좀 큽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 유턴 할 일이 있어서 유턴 베이에서 돌면은 다 한 번에 유턴을 못해서 후진을 했다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정말 완벽한 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가격이 1억 4,900인가? 1억 4,600인가? 거의 1억 5천에 가깝죠. 엄청 비싼 차죠. 그리고 뭐 전기차 보조금 이딴 거 받을 수 없고 좀 비싼 차인데 비싼 값을 한다. 내가 전기차 타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당장 가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와이프랑 얘기를 했죠. 다음 차는 이걸로 하자. 와이프도 대만족, 대찬성. 그래서 다음 차로 이 차를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대만족.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어냈지? 외계인 잡아다 가뒀나?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BMW iX50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